배터리가 점점 더 개발이 되는 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뭐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정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명확하니까 이것들이 절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실수요주를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꿈의 배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꿈의 배터리는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황화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으로서는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인가요? 네, 우선은 뭐 LFP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실의 배터리고 이제 현실 배터리고 네. 이제 조금 더 어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용 문제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게 상용화되고 양산에 따라서 조금 안정적인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이제 우리들이 가장 이상적인 좀 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뭐가요? 있고요. 전고체 전고체가 배터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중고TV 구독자분들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내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엔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설명해봐 그럼 설명은 못해요, 그죠? 전고체 그거 기존에는 이렇게 음극 양극이 오가면서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데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화재도 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딱딱하게 만드는 게 전고체 아니야? 이렇게만 하는데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설명해보려면 못한다니까 조금 그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그렇죠. 이 네 가지 다 들었을 거고 네. 이제 배터리가 생긴 걸 보면은 이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이 둘이 붙으면 불이 나니까 붙지 않게 분리막을 두고 이 안에 이온이 왔다 갈 수 있는 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양극에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죠. 그다음에 양극에서 나와 가지고 사용된 다음에 방전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음극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정말 뭐 가볍고 뭐 성능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격이 약하고 이제 찢어지면은 이제 막이 찢어지면은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이제 전해가 분리막을 없애고 비는 공간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물질을 넣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사실 그 2차전지 배터리들이 다 작거든요. 4680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름이 46이고 이제 높이가 80이기 때문에 사실 이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액이랑 분리막이 이만한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보면은 이거를 고체로 대체하면서 부피를 줄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더 에너지 넣을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고체로 하면은 이제 화재 위험도 줄이면서 효율도 내고 어떤 그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규정화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부피도 줄기 때문에 효율을 늘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용량과 두께 측면에서도 플렉서블 배터리. 과연 저는 플렉서블 배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렉서블 휴대폰은 필요한데 플렉서블 배터리가 과연 필요할까? 플렉서블 배터리의 장점은 뭐 차가 휠 때 같이 휘는 건데 차가 굳이 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차 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이 플렉서블 배터리 개념이 왜 나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모양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모양을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사각형이라 그죠. 원통형이란 것도 각각의 배터리가 원통형이죠. 그 팩은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지금 우리 자동차 보면 옛날에 이렇게 구동 동력 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사각형이 아니라 만약에 위에는 이렇고 밑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점에는 이 플렉서블하는 게 더 적용하기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부딪혔던 게 각형 배터리보다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배터리 넣는 공간에 각형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원통형 배터리를 넣으면은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고 있고 이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 화재 위험이 덜하다. 정말 이 배터리에 정통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이제 고체 형태이다 보니까 이온 전도도가 낮아서 출력이 약하고 수명이 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 단계라고 해요. 삼성 SDI에서 시제품을 만들긴 했지만 거의 배터리가 거의 5천만 원이 넘고 배터리를
넣은 차는 거의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양산되면은 이제 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보조금 주면은 그래도 7천만 원 이하에서 차를 산다고 하는데 요즘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5천만 원짜리 차도 잘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판매 단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지금 이제 뭐 양산될 거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수혜를 입을 거니까 사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배터리가 점점 더 개발이 되는 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뭐 LFP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정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명확하니까 이것들이 절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실수혜주를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은 이제 대장급 종목 관계주가 뭐가 있는지 보고 네. 살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끔 바람이 확확 불어요. 전고체 네,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뭐 이슈가 한번 확 나오고 그죠. 지난번 삼성 SDI가 그 시운전 라인 돌린다 그래서 한번 쫙 오르고 지난번에 또 이수그룹이 분리할 때 이수 스페셜티가 또 해서 한번 확 오르고 막 그죠. 이렇게 이슈가 막 오르니까 스타디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삼성 SDI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실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 원칙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실적 보고 투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원계 LFP 배터리 이쪽을 매매를 하시면 좋고 전고체 배터리는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앞에 있는 배터리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피로도를 보이면 이제 그 맞아요. 뒤를 예. 찾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에 있다가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반짝반짝 오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트레이딩 좋아하시고 손맛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대장은 당연히 삼성 SDI고요.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제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판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고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삼성 SDI는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하나. 근데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삼성 SDI를 바라보는 분들 위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고 저는 네. 어차피 토픽이 삼성 SDI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매수할 때 이제 기준점 깃발로 그쵸, 활약을 맞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아래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이제 전고체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15개, 20개가 나오는데 예, 예.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주전자도 원래 실리콘 음극재 이런 거 네네. 얘기 많이 되는 기업 아니에요?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 배터리랑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전자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2차 전지용 음극재를 만드는데 그냥 사실 실리콘 음극재는 뭐 LFP 배터리든 뭐 니켈 배터리든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실리콘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냥 3원계 배터리는 그냥 흑연 배터리로 하고 확실하게 프리미엄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를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차라리 그 음극재.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확실히 가운데 부분을 줄이고 양극단에 있는 에너지 물질을 넣기 위함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음극재보다 부피가 작고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NT 도전제. 그래서 네. 뭐 제2호 이런 나노신소재. 종목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그나마 이제 니켈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의 니즈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대주 전자재료가 관련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공장 증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완공은 한 2025년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좀 실적이 반영 여부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네,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주주들은 주전자라고 부르는 종목이 주전자, 대주전자재료. 네, 또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황화 리튬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수화학 이제 기업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정밀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정말 전고체를 타깃팅하고 나온 기업이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I만큼이나 강력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황화리튬 생산 공장 증설 소식도 있고 증권가 리포트도 있는데 수급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삼성 SDI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매매를 잘해. 그러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맥점이 잡히거나 수급이 돌 때 매매를 하시는 거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모아가서 수익 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정말 재밌는 이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갖고 싶어 라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 홍보까지. 이수 스페셜티는 상장하면서 뭐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그죠? 이게 제가 보는 게 시초가가 8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는 잘 모르겠고 시초가 83,000원에서 45만 원까지 그죠? 초반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꿀럭 어디까지 가 그죠? 근데 40만 원에 만약에 샀다고 치면 지금 15만 원이니까 그죠?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전고체의 진심이다 예산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올랐던 거를 실체를 반영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를 주목해 봐야 돼? 앞으로 뭐 나올 뉴스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뉴스가 많은데 지금 당장 사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고체 배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부분인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실 때는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개선이 됐는지 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지 보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발언도 나오고 있고 삼성 SDI의 행보가 다른 완성셀 기업들보다 낫습니다. 제가 뭐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투자를 철회를 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설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GM과 합작 공장 설립 계약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세 기업들보다 좀 실적 불확실성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제가 최근에 이제 완성세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뤄본 적이 없는데 완성세 기업들도 분명 실적 추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SDI는 정말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명히 잘했거든요. 3분기 잘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이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꾸준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 몸집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도도 완성셀 중에서 제일 저평가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원통형 전지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뷰가 나와 있고 생산 거점의 확보의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작법인 설립이 취소가 되지 않고 있고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서 장비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2차 전지 업황이 턴했을 때 실질적 실적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삼성 SDI가 가장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의 그 2차 전지 이익 기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66%에서 2022년에는 87%로 확대되었고 원통형 전지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작법인 설립과 삼성 SDI 앞에 있는 뭐 BMW나 포드로부터의 수주에 따라서 삼성 SDI의 주가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최근 경향 투자 포인트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또 관심 종목을 압축해 보는 시간. 오늘 삼성 SDI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대주전자 재료, 이수 스메 발음다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세 기업을 얘기했는데 오늘의 관심주는 이 가운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다른 종목이다. 누구 그럼 무슨 종목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종목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고요. 탑머티리얼.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네. 2차 전지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업체를 위해서 제조 설비 제조 시설 설계부터 상장한 지 오래됐구나. 장비까지 2022년 10월이니까 네네. 작년 10월에. 네, 죄송해요. 예. 장비까지 공급하는 기업으로 턴키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LFP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하이 망간계 양극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원통형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재는 LFP랑 이제 니켈 쪽 소재를 하고 있고 장비는 전고체 쪽 장비를 하고 있어서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차전지가 올해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상승할 때 전고체 관련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이제 장비로 나오고 있고 LFP 나오고 있고 니켈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3분기에 조금 훼손이 됐는데 이미 상반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약간 포스코 DX랑 결이 비슷합니다. 탑머티럴이 코스닥 150 편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말일에 코스닥 150 편입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일맥상통해요. 뉴스가 사실 뭐 2주 전, 3주 전에 나왔으면은 이슈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슈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은 아쉽게 지금 녹화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매수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과매수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21선 아래 지나가니까 여기서 박스권 하단부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좀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연간 실적 발표나 2차 전지 업황 그다음에 지수 편입 수혜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은 그때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0월 18일 작년 가을에 상장했으니까 1년쯤 됐는데요. 상장하고 좀 늘렸다가 올랐다가 또 조정받으면서 어떻게든 상장에 대한 그런 노이즈들은 꽤 좀 정리가 된 거죠. 네. 교통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장하면 뭐 1개월, 3개월, 6개월 그죠? 네. 한 1년까지도 그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좀 지나야 됩니다. 탑머티리얼을 오늘 전고체 사실 이게 전고체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